오늘 3시부터 시작이 된 10번째 변론길 첫 번째 증인은 바로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한덕수 총리 관련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신문 시작 전에 5분 만에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탄핵 사유는 전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은 변론 기간 중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서 그런저런 사항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들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게 된 그러한 정황적 근거들을 좀 국민들이 알고 재판부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그런 점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오늘 한덕수 총리였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본격신문 전 일단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들어왔다가 5분 뒤에 퇴장을 했어요. 잠시만요. 저 얘기. 국정원 보좌관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일단 이 얘기 좀 정리하고 바로 홍장원 차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이제 오후 3시부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가 열렸는데 첫 번째 증인이 이제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할 상황이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나가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5분 만에 퇴정을 했는데 나중에 변호인이 밝힌 이유를 보면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면전에서 맞대고 하는 모습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정의 1인자와 2인자가 면을 맞대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뭔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미 검찰, 경찰 조사와 국회와 이런 데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이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거예요. 대통령 면전에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국무회의가 이거는 흠결이 많았다. 그리고 전부 다 반대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나와 증언해서 이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무회의를 실적으로 이끄는 국정의 2인자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들 그리고 전부 다 반대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오늘 자리를 좀 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 부분이에요. 윤 대통령 측 얘기는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긴 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같이 있는 것이 국가 위상에 우려가 된다면서 일단 5분 만에 퇴정을 했고 이 두 사람 헌재 대면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됐고 윤 대통령은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홍장원 1차장 증인 때는 다시 들어왔고요. 헌법재판소 재판정 안으로. 잠깐만요. 아까 지나갔던 홍장원 전 차장 지금 증언을 지금 속속하고 있는데 그 속보 자막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이 증언 때에선 홍장원 전 차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모를 바로 다시 쓴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좌관의 친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고 제가 미리 한번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홍장원 전 차장이 병원 입원 이후에 투약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기억에 혼돈이 있었던 게 투약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뻔히 드러났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언제 나왔습니까? 그 계엄 12월 3일 날 있었고 4일에 계엄 해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12월 한 6일인가요? 그때쯤에 홍장원 진술이 나왔던 건데 그때 진술은 그때도 뭐 병원에서 진술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대체 홍장원 씨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 어떤 경우에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면 자초지종이 이러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텐데 자꾸 이를 갖다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진술을 했을 때 본인이 병원에 갔었고 뭐 투약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기억의 오류와 혼돈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헌재 증언때에서 했고 저 부분이요, 서영주 대변인. 네.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전화했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이 취중이었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언때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뭐라 물었냐면 메모를 다시 받아쓴 그 국정원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윤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신저를 흔들려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한 기억의 이제 편린이라고 하죠. 사람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헷갈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기억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라는 어떤 이유를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 병원 입원 후 투약 상태를 들어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보좌관이고 그러면 그 논리라면 예. 그 뒤에는 한동훈 전 대표 탄핵을 찬성했고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무슨 탄핵 공작을 벌였냐 이런 식의 좀 주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아마 책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 일부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체포하고 아하. 본인의 가족들까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여권 관계자로 나오는데 홍장원 차장은 아닌 걸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곧 있으면 금방 또 이런 사실들이 거짓이고 마타도운지가 다 드러나요. 잠깐만요. 말씀 그렇 죄송한데 사실은 일부 여권에서 얘기한 게 저렇게 홍장원 거짓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놀아나서 탄핵 소추안이 찬성하고 이 부분 때문에 막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홍장원 차장 아닌 걸로 아마 책에는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지금 자꾸 뭐 홍장원 차장의 새빨간 거짓말, 누구의 새빨간 거짓말 하는데 대통령만큼 지금 새빨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짓말. 그다음에 뭐 계엄령이 계몽령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짓말들을 토해내고 있고 김현태 단장도 보면 제가 여기 논해지만 예. 지금 엊그제까지 현재 와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이렇게 다음 주제에 있긴 해요. 이따 그러니까 말씀하실게요. 예. 없었는데 바로 당장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기억을 가지고 흔들어봤자 이 큰 대세는 흔들 수 없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고 서영주 그렇습니다. 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홍장원 차장의 거짓말에 휘둘려서 여권의 분열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게 일부 친윤이나 혹은 보수층의 지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책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 같은 내용이 있다. 이건 뭐 잠시 뒤에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 같아 장혜인 변호사님. 지금 보면 저 투약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게 아무리 그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다른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 전 차장에 대한 메모와 진술에는 많이 스크래치가 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도 진술이 있을 경우에 그 진술의 증명력을 어떻게 높다고 평가받는 그런 이 구조를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냐면 이 큰 틀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좀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기억에 혼란을 겪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전제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줄기가 되는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그런 명령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고 그 이후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을 때 한 14명인가를 불러줘서 내가 이걸 들어서 적었다. 이거는
결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걸 내가 어디서 적었지? 아, 그때 공터에서 적은 줄 알았는데 아, 사실은 내 직무실이었구나.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들어보면요. 그때 본인은 제일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국정원 일원인데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기관인데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니 이거 어떻게 된 경위지?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이야기하고 알고 계셨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계엄 바로 다음 날도 간부들 회의를 소집해서 해서 보좌관한테 그때 너도 들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맞춰보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컨틀의 주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친구가 뭐 한동훈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든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만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첩사 관계자 동일하게 검찰에 조서를 남겼습니다. 이 14명에서 16명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요. 그런데 저 말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한 말이냐? 예컨대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홍장원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약 먹고 진술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면 예.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럼 홍장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맞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고 내가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은 건 맞았는데 예. 하지만 내 정신은 똑바른 정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진술에 조금의 오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투약해가지고 정신이 뭐 아리까리했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진술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홍장원이 자기 진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모 얘기를 조금 전에 홍 전 차장이 직접 언급한 것 같은데요. 한번 속보 자막을 제가 미리 한번 제작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양정철 전 원장 얘기가 있던데 그 속보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이현정 의원님 제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썼던 메모가 무려 4가지 버전이고 그 메모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게다가 모레 정확히는 이틀 전에 저희 뉴스A에 직접 출연해서 들었던 메모장은 그거와 또 다른 야권 인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근데 오늘 저 뭐라 그랬냐면 양정철 전 원장, 조혜주 선관위원 뭐 이런 이름을 미처 쓰지 못했다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버전에 보면 14명, 16명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이건 아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진술했던 내용인데 예. 아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양정철, 조혜주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화면 명단에는 주로 정치인들하고 법조인들 뭐 이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풀 명단에 보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혜주 선관위 사무처장 이런 분들의 어떤 이름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조지호 청장이 있었던 그 메모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여인영 이 방첩사령관이 뭔가 급하게 불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다 못 썼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이 썼던 당시 상황들에 대한 이제 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요 이 홍장원 차장이 만약 이 메모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건 다 없고 유일하게 정치인 체포는 홍장원 차장이 제시한 이거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고 파장이 만만치 그렇죠. 않겠죠.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탄핵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어떤 진술자가 가기 때문에 이건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조금 뒤에 나오는 이제 지금 조지호 청장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이 명단과 메모의 어떤 신빙성과 증거 채택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철, 조혜주 저희 빨간 동그라미 썼던 부분을 미처 못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뉴스A에 이틀 전에 직접 출연해서는 이제 양정철, 조혜주 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로 얼마나 또 더 씌워진 메모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투약 얘기도 했고 물론 뭐 윤 대통령 측은 한동훈 전 대표 친구가 보좌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메신저 혹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얘기도 했지만 일단 CCTV 공개 메모의 일관성 여부를 봤을 때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메모가 바로 헌재가 이 증거로 채택하기는 일단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편집이 끝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10번째 변론기일에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22건, 그 이후까지 총 29건의 탄핵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탄핵이 줄탄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수 있는 오늘이 윤 대통령 측에는 비교적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인물들이 많거든요. 홍장원, 조지호 이제 쭉 얘기하겠지만 특히 한덕수 총리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도 오늘 얘기했던 바로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없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흠결이 존재한다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와 이런 데서 증언했던 내용들을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에 똑같이 이제 진술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중요한가 하면 이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가 있습니다. 선포 절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총리가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이런 형식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시의 상황을 보면 원래는 6명만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국정원장은 또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 한덕수 총리가 계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대통령에게 극구 만류를 했고, 자, 그러면 좀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1명의 국무위원이 이제 정족수가 차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통치권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반대했고 저는 반대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일관된 이야기인데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한덕수 총리한테 보고해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전혀 못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 국무회의는 이 정상적으로 열렸다. 이거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덕수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흠결이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의 어떤 절차적 합법성, 예. 요 문제로 관련해서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어떤 진술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 무게가 실리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닌가. 특히 그동안 진술했던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과도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오늘 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이 한덕수 총리, 뭐 날림 국무회의 논란도 있었지만 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흠결 내기를 한 총리가 얘기를 했고 7시에 지금 암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전 청장이 나와서 어쨌든 정친 체포 지시에 대한 그 증언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지금 저녁 5시 55분이어서 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헌재에서 들려온 속보만 몇 가지 더 짚어보고 이번 주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홍 전 차장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박선원 민주당 소속의 박선원 의원 얘기를 했고 앞서 투약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장소 헷갈리는 게 말이 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속보 자막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추가로 얘기 나오겠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 조사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메모를 사진을 찍어서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홍 전 차장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국정원 제1차장이 그런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막 유포해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 메모라고 하는 건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마치 유력한 거의 유일한 물증처럼 만들어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박선원 의원한테 저런 메모 사진을 전달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그냥 일단 윤 대통령 측 얘기는 뭐 장소가 왜 헷갈리냐, 혹은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니냐 이런 걸 일단 좀 제껴두더라도 윤 대통령 측 얘기. 네.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의 얘기 중에 제가 두 가지 단어, 키워드가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검찰 조사 때 병원에 다녀왔고 투약 상태였다는 것. 두 번째가 지금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민주당 소속의 박선원 의원에게 카톡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저기서 어떤 질의응답이 오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런 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일단 조서는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그렇다면 이 투약 상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서 진술이 흔들리고 제대로 기억을 환기하지 못할 정도의 투약 상황이 일단 의료적으로 입증이 돼야 이 진술 자체는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거고 왜 특정 야당 정치인을 접촉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 다른 방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급박했을 때 야당이랑만 접촉했을 것 같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그때 국방위원장인 여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이랑 막 전화를 주고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고 차장이 야당, 그것도 정부의 소속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상황을 점검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중잣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메모는 집에서 찍었고 당시에는 그 메모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잘 몰랐다는 뜻을 담은 증언도 했고 검찰 조사 때는 투약 상태여서 뭐 여러 장소와 시간이 헷갈릴 수 있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검찰 조사 전에 국정원 출신이죠 박선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좀 오늘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를 넘어가기로 하고 또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면 바로 속보로도 만나보겠습니다.